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실제 상담을 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자기 옷조차도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조차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워했었던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자기 불신, 사회 불안,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내 얘긴데? 혹은 나 평소에 나를 좀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을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팁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었는데요. 이분의 닉네임을 가명으로 해서 입새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됐었는데요. 상담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쇼핑을 하는데 옷을 못 고르는 거예요. 이 옷을 잡았다가 내려놓고 저 옷을 잡았다가 내려놓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된 건데 아니 옷 선택 못했다고 상담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단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조차도 선택을 못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뛰쳐나온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앞두고 있었고 당연히 이제 취업이라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옷을 선택하지 못한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뭐든지 다 괜찮다. 이거 선택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담을 받을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것들을 입새님은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작은 선택조차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큰 선택은 당연히 못할 거고요. 작은 선택들이 되지 못한다는 건 나에 대한 불신과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책임져야 되는 부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었던 건 이 옷을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맴돌다 보니까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리만 계속해서 피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건 옷을 고를 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발표를 해야 될 때 언제나 스스로를 의심했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사회 불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안은 불안인데 사회 불안은 대체 뭘까요? 이분이 처음에 상담실을 찾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제 선택이 틀릴까봐 늘 두려워요. 사실 상담을 받는 것도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상담을 받을지 말지를 상담받기 직전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주신 거죠. 이분이 겪고 있었던 게 바로 사회불안입니다. 사회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줍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를 피한다든지 그런 피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신경 쓸까요? 입새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더라고요. 제가 사회불안이 있으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 상담실을 오기까지 버스를 탔든 지하철을 탔든 집 앞을 나서서 오는 동안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양말을 신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 사람이 했었던 말투나 머리 스타일이나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한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내 머리 잘 됐는지, 오늘 든 가방이 잘 맞는지, 지금 가서 친구랑 무슨 얘기할지, 오늘 나 말 실수한 거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지 타인에게는 그렇게까지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입새님은 어때요? 나에 대해서 판단할까봐 걱정하죠. 자기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느라고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인은 본인을 기억할까봐 걱정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의 오류를 찾아냈어요.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생각의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떨어져서 봤더니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해야 되는 일들, 그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불안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계속 피하게 되거든요. 그 회피가 학습이 되어서 그걸 안전을 위해서 계속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뇌에서는 너 이거 피하면 안전해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출 치료를 써야 해요. 작은 것들부터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출 치료는 갑자기 큰 자극을 주는 것보다 불안의 강도를 잘 조절할 수 없고 심지어 공황 증상까지 나타나는 불안이라면 그 불안의 강도를 점점 낮추면서 조절하면서 노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쭉 작성하도록 해요. 물론 1단계를 1점으로 보고 10단계를 10점으로 보았을 때요. 1단계에서부터는 제일 낮은 것부터 천천히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10일 때는 가장 높은 것들,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을 순서대로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편한 옷을 고르고 상담실 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인사했을 때 받아주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사하는 걸 받아주는 거, 대답하는 거,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옷을 사보고 피팅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회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불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거나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연습들을 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없잖아요. 그냥 나의 선택을 믿는다. 내가 선택한 거대로 그냥 밀고 나간다. 자기 암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하지만 이 불안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하루,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겠죠. 하지만 이것도 계속 연습하면서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선택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 이거 선택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안 보네? 짬뽕 먹고 싶을 때 먹어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배려심 없네, 너는 짬뽕을 좋아하다니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는구나, 그냥 맛있게 먹는구나, 각자 음식을 즐기는구나, 이렇게요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걸까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러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보자고요. 물론 그 시절에 우리가 살지는 못했지만요. 과거에는 그런 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꼈고, 그 그룹에서 소외되었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그룹에 소속이 되었어야 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른 평판과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그 그룹에 속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머 머리 너무 이쁘다 라고 했는데 한 명이 어머 얼굴 좀 커 보이는데? 라고 하면 어때요?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봐요. 머리 괜히 잘랐나? 그 미용사 보고 분명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에 어때요? 그 미용실 다시는 안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들은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희미하고 되게 옅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는 하나더라도 탁 꽂힙니다.
그게 바로 인지적인 편향이고 그것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죠. 칭찬을 들은 것보다 부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들었다고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불안이 있거나 자기불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칭찬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죠. 우리는 10번의 칭찬을 들어도요, 한 번의 그 비난에 집중하게 되는 게 인지적인 편향이고 자연스러운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자존감의 영향이 또 악순환이 되어서 펼쳐지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부족하고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 주변 환경, 혹은 지나친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사회불안을 만든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입세님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인지적인 편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누군가가 입세님의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것만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입세님이 옷가게를 다시 찾았어요. 예전처럼 당연히 주저했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는 이거 좋아하나? 진정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돌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지? 나의 만족도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좋아하나? 주체를 나로 가져온 거죠. 결국은요, 원하는 옷도 선택하게 되고 그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자기 확신이 점점 커지고 굉장히 작은 모래성 같았지만 그게 모래성이 아니라 두터운 나만의 성을 만들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한 적 있으세요? 내가 입고 싶은 옷, 하고 싶은 머리, 하고 싶은 행동을 할 때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결국 나의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주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굉장히 작은 것부터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너무 불안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다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보세요. 좋아하는 옷도 입어보고요. 타인의 반응을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유독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 되뇌이세요. 나는 내 선택을 믿어. 살면서 최고의 선택은 없어. 최선의 선택만 있고 나는 그거면 만족해. 모두를 결국 만족시킬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그 모두가 아닌 나부터 만족시키겠어. 이렇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담자의 사례를 가져오거나 익명 고민 상담의 사례를 꼭 가져와서 상담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